미래 수학교육 과정과 평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기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민간위원 중 IBM 왓슨에 대응하는 토종 AI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아담스란데요. 이경일 대표님을 제가 직접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AI 발전에 필요한, 특히 딥러닝에 필요한 수학은 벡터 계산이다, 벡터 연산이다. 이 모두를 아우르는 것은 어쩌면은 기하적인 상상력이다. 데이터를 시각할 수 있는 상상력이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가상현실을 이용한 3D 환경을 보고 도형을 조작할 수 있는 앱이 개발이 된다던가, 문제를 휴대폰에 대면 답과 그래프를 그려주는 앱이 생긴다던가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와중에 우리는 미래를 향한 수학교육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다행히 제가 2개의 보고서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에 수학과 Mathematical Science, 수리과학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 중에서 수학교육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라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수학은 과학의 언어이다. 언어다. 언어는 영어, 제2외국어는 빨리 익스포즈 할 수 있도록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죠. 또 미래에서 수학교육은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 대수적 사고, 공간적 사고, 함수적 사고, 계산적 사고가 필요하다. 코딩 교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을 신장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28일에 교육부는 2021 수능 범위를 이와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수학과에서 학습량 감축을 목표로 기하가 빠졌습니다. 기하가 없는 수능은 어떻게 될까요? 수능에 기하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과연 기하 과목을 편성할 수 있을까? 할까? 기하 과목이 편성되더라도 그 시간에 기하라는 과목을 공간적 사고의 공부를 할까? 첫 번째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걱정입니다. 사실은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서를 쓰지 않고 EBS 교재가 70%이잖아요. 그 교재로 공부한다. 아마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할 것입니다. 기하라는 과목을 간판을 달아놓고 아마 그런 학교가 많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러면 잠시 그럼 외국도 그럴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니까 학습량을 감축해서 대학 입시에 이것도 빼고 저것도 빼고 이럴까? 미국의 대학 입시 1926년에 SAT를 시작했는데요. 그 근간은 거의 90년째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SAT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대입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룰 뿐만 아니라 선다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술형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응답형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대학 입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입시는 2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대학 입시 센터 시험과 대학별 교사입니다. 대학 입시 센터 시험에서는 수학비와 수학2, 이과 시험은 이런데 공통으로 보는 수학비는 심화 수준의 수열과 벡터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호주, 싱가포르 대학 입시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피사에서
세계 1위로 자라는 나라이니까요. 이 입시를 보면 모두 기하 영역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 때 개막식 때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이 1281개가 만드는 드론이 만들고 있는 공간의 아름다움. VR 기능으로 했다고 그러죠. 5G로. 이거 만든 한 사람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아마 공간 감각이 무척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공간 시각화 능력, 공간 감각 능력, 공간 지각력,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를 우리가 우리 미래를 살아가는 학생들한테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거의 10년을 주기로 교육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거의 10년을 주기로 교육과정을 바꾸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니 당연히 평가도 바뀌겠죠. 그래서 3년마다 바뀌는 수능이라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능이 1994년 도입된 이후 이렇게 많이 수능이 변화가 되었고 거의 3년마다 수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연속하는 고등학교 3개년은 서로 다른 입시 체제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공구교육과정에 따라서 기하와 벡터를 시험을 보고 현 고1은 2011에 보게 되는데 2015 교육과정을 따라서 기하가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기하를 보지 않게 됩니다. 현 중3은 오리무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그들의 운명은 공론화위원회에게 달려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한국 수학 교육의 방향을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4C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급속한 경제 발전은 fast follower라고 말하죠. first mover로 가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버드 대학보다 들어가기 힘들다는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강의가 없고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고 그들의 핵심 역량 목표를 보면 그대로 4C를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과학교육과정은 76년째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도 있습니다. 76년,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데 76년은 아니더라도 10년지 대계의 교육과정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이미 발표된 거는 거스를 수가 없겠죠. 그러면 2021 대입 수능 능력 후속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대학교 입시에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기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데이터가 폭증하는 이 시대에 시민교육의 핵심은 논리적 사고력의 배양입니다. 어떤 생각의 힘을 키우는 이런 교육에 있어서 수학과 기하학은 그 핵심이 됩니다. (60년) 동안 서울이 저렇게 변했습니다. 이 전쟁 후에 그 폐허가 된 서울인데요. 저 당시의 교육은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을 짜는 그런 거는 소수의 어떤 엘리트 리더들이 하는 것이고 그건 타고난 소양이라고 천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리더가 잘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퍼즐의 피스처럼 자기 역할 잘하는, 그리고 우리 교육은 그런 사람들 잘 길러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대화를 빨리 이뤘다고들 합니다. 교육의 역할이 그랬고 우리 교육이 그걸 잘했는데요. 그게 지금도 유효한가 뭐 이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죠. 지금은 뭐 알파고가 나온 시대고 이세돌을 이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기업에서 예전에 말단 직원은 위에서 보스가 시키는 거 잘하고 뭐 이랬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왜 시키는지 이해할 필요 별로 없었고 뭐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그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자기가 활용해서 자기 미션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할 수 있나를 고민해야 되는, 전략을 고민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식 자체는 저는 지식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총량이 너무 많아져서
지식의 유효 기간이 짧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은 확실하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걸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중요한데 무엇이 필요할 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지식 과잉의 시대인데 방대한 정보에서 결론을 끄집어내는 힘,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지식의 시대가 아니면 그럼 뭐냐? 그런다면 저는 정보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저는 그걸 통찰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데이터로부터 어떤 사람은 의미를 끌어내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이 지식의 시대가 아니라 통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는 수학을 포기한 아이들이 늘어난다, 수포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항상 우리는 그럼 내용을 줄이자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나 보다. 근데 그 70년대, 80년대 본고사 있던 시절에 예를 들어서 그때에 비해서 지금 7번의 교육과정 개편이 있었는데요. 매번마다 줄어왔습니다. 지난번에는 아예 20% 일률 삭감 이런 식의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줄여왔는데 수학을 포기하는 사람 학생들은 늘어났죠. 이 뭔가 모순이잖아요. 내용이 많아서 애들이 힘들어하나 보다 하고 줄였는데 오히려 수학을 포기한다는 아이들은 통계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이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양이 많은 게 문제라기보다는 도대체 내가 배우는 걸 왜 배우는 건지, 예를 들어서 미적분은 도대체 누가 왜 만든 거야? 뉴턴이 17세기에 천체 운동을 기술하려고 그런 과정에서 유클리드 기하로 잘 안 되니까 만들었는데 그런 얘기 안 해준단 말이죠. 즉 역사가 빠져 있고 이거 배워서 어디다 쓰는 거야? 나는 소설가가 되려고 하는데 뭐 이런 이제 어디다 쓰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스토리를 더해주는 게 필요하지 이게 내용이 많아서라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들의 컨텍스트를 안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컨텍스트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수포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는 저렇게 하죠. 우리 부모님은 그런 거 없이도 잘 사셨는데 수학 한 번도 안 쓰고 사셨대더라. 학교 졸업한 뒤에 미적분 같은 거 본 적도 없고 옛날에 다 그랬죠. 난 국문과가 그런데 왜 그 배우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제 내용이 줄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교과 내용이 줄면서 반복의 정도가 늘었습니다. 옛날에 한 5번 반복하던 거 요즘 20번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복의 정도가 늘고 공교육과 사교육을 비교할 때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잘하는 거가 반복 학습입니다. 유형별 반복 학습. 유형별로 나눠서 반복해서 애들이 그래서 재수할 1년 하면 성적이 늘어나요. 왜냐하면 유형별 반복 학습을 하면 확실히 늘거든요. 근데 이제 실수 하나 하면 점수가 등급이 내려가기 때문에 애들이 모험을 싫어합니다. 모험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방식, 이해의 방식으로 안 풉니다. 그러니까 모험을 마다 안 하는 아이들을 길러내야 되는데 지금은 모험하면 망하는 아이들을 길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우리가 교육을 하는가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학이 그런 것에 이런 생각의 힘을 키우는 또는 데이터로부터 합리적 사유의 과정을 거쳐 결론에 다다르는 이런 사유의 방식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과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수학은 어원으로 봐도 어떤 특정한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모든 행위를 마테마라고 그리스어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행위를 말합니다. 생각의 힘이 중요한데 우리 교육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것으로 그게 미션인데요. 수학 교육은 생각 연습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고 우리가 이 교육의 핵심을 독자적 사유의 능력을 갖춘 시민 교육이라고 본다면 그것의 가장 중요한 기제이고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기하학은 공리로부터 시작해서 합리적 사유 과정을 거쳐 결론을 끄집어내는 그런 사유 방식을 연습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이고 역사적으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런 것들이 교육 과정과 평가 방식에 담아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육 전문가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방식을 또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벡터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이하여서 그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문과, 이과를 구별해 가지고
문과 출신 학생들이 너무 피해를 본다. 뭐 그 졸업한 다음에 취직도 어렵고 또 이제 요새는 이과 내용을 많이 배워야지 되는 시절인데 또 융합도 중요하고 그런 점에서 문과이과 구별을 없애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다른 데를 보니까 뭐 다른 나라 경우에도 일본, 프랑스,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문과이과 구별을 하지만은 미국, 중국,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이제 물리과를 없앤다. 우리나라 수학교육계 그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다 의견을 내셨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을 듣고 좀 의문이 풀렸습니다. 정말 답답했었는데. 그러면은 이 개정된 진로 선택 안에 들어있는 기하와 벡터는 어떤가? 그 부분을 들어가서 봤는데 그 내용마저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간 벡터라는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어 있는데 이 벡터라고 하면은 자연계, 이공계 쪽에 계시는 분들은 뭐 벡터는 당연히 차원하고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벡터 개념인데 저거를 진로 선택으로 줄이는 데서는 2차원 벡터로만 한정 짓는 평면 벡터로만 2차원 평면 벡터로 해놓으면 화살표 그려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드는 걸로 끝이 납니다. 저는 상상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3차원 공간 벡터에서 벡터의 합차 이런 거를 가르치게 되면 이제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징계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게 예민하지 않으실 텐데 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여러분 당했기 때문에. 지금 학부에 있는 학생들하고 대학원의 1, 2년 차 학생, 그 다음에 포스닥 이런 친구들하고 말할 때 말하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따져야지 돼요. 이 학생들이 언제 교육을 받았나. 왜냐하면 자꾸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젊은 학생일수록 제가 가정하고 말하면 나중에 제가 뒤통수 맞습니다. 배운 적 없는데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굉장히 감안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뭐 알파고나 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양자 컴퓨터에서 많이 이야기되는데 저거 하나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생이 왜 양자 컴퓨터가 그렇게 빠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답을 해주려고 하면은 양자 상태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될 텐데 벡터입니다. 개념이. 벡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런 상태가 중첩된다 하는 게 벡터 합으로 표시가 되고 그런 걸 한 비트로 가져간다 이런 말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저걸 다 빼버리고 나면은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벡터와 스케일러라고 할 때 스케일러만 배우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러니까 1, 0, 디지털 60년대 컴퓨터 배우던 그 교과 과정을 그냥 답습하게 되는 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벡터가 하나의 스테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야지 된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포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 대학교 가서 배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대학교 과정이 우리나라 교육 과정에 저는 기본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하가 빠진다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있겠느냐, 대학 가서 배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은 사고마저 제한을 당합니다. 고등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 것은 범법행위로 거의 간주될 정도로 이렇게 바뀝니다. 출제를 하게 되는 즉시 그건 교과서 밖으로서 이제 교과서 밖에서 나왔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고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 정년퇴직을 앞두신 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사가 참 와닿았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실타래는 아무도 풀 수 없고 장관, 대통령도 못 풀고 하나님도 못 푼다. 뭐 이렇게 이제 너무 얽혀가지고 이렇게 얽힌 실타래는 절대 풀 수 없고 끊어야지 된다라는 게 이제 이번 지론입니다. 실타래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이 교육의 결과로 입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입시 자체가 이제 교육을 규정한다라는 것이고 입시가 유일무이한 현안이 되다 보니까 입시 정책만 들여다보고 교육은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는 내용, 수업하는 교사는 다 30년 전 수준인데 범위만 자꾸 줄여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이나 학생들은 당연히 수포자가 나오고 지겨워하는 것이 양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실은 무한한 반복 학습.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을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반복만 더 많이 되는 그런 이제 병폐가 생겼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다 이 점점 학생들은 이제 사교육으로 가버리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력에 따라가지고 입시가 갈라지고 그럼 사교육으로 도망간 학생을 이제 잡기 위해서 정부는 또 대학교 입시를 사교육 없애기 위해서 논술 더 보면 안 된다, 뭐도 하면 안 된다, 규제를 자꾸 만들어 갑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무한 반복이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어 있는데 이 실타래를 끊어야지 된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벡터 교육이 필요한가? 저는 뭐 이거는 토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어설프지만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